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있는 많은 인재들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단 한 번도 실망감을 주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한동훈 장관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글자 그대로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완벽하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한동훈 장관을 제한시키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능력을 국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딜레마 아닌 딜레마가 있는데요. 어떤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냐? 우리가 한동훈 장관을 보면서 완벽하다. 그리고 이제 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민주당에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했었을 때 그거를 듣고 대개 국민의힘 쪽에 있었던 정치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논리적으로 격파해 나가는 모습.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바꿔 얘기해가지고 도대체 한동훈 장관의 특징이 뭘까라고 우리가 질문해 봤었을 때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을 격파해주는 사람 이거 말고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진정으로 정치인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대선까지도 노리겠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을 잘 격파해주는 사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 그냥 머무르겠다라는 다음 방송에 그냥 출연해가지고 이준석처럼 논평가로 그렇게 요즘은 뭐 이준석을 방송에서도 잘 볼 수 없습니다만 뭐 어쨌거나 그렇게 논평가로 활동하는 걸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민주당을 잘 격파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수 지지자들에게 새로운 아젠다, 새로운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그래야지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왔었죠. 그런데 요즘 들어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조차도 그런 식의 단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조차도 그냥 기우에 불과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한동훈 장관이 새로운 아젠다, 새로운 비전을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제공해주고 있는지 정치인보다도 더 뛰어나게 정치를 잘하고 있는 특히나 이재명이라고 하는 자기 어떤 그 주장에 따르면 민생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민생 전문가지만 민생 파괴당인 그런 민주당보다도 어떻게 한동훈 장관이 더 정치를 잘하고 있는지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법무부가 다음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 제도의 기준 금액을 상향시키겠다라는 것인데요. 애당초 일단 공익사업 투자이민 제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그리고 또 고시한 공익성 펀드나 아니면 뭐 부동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들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 F2 비자가 됐거나 영주 자격 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이제 공익사업 투자이민 제도죠.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기준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반 투자 이민, 요거는 이제 5억 정도를 투자했으면 됐고요. 두 번째가 은퇴 투자 이민, 요거는 3억 정도 투자했으면 됐고, 고액 투자 이민, 요거는 이제 15억 정도가 됐던 것인데, 이거를 이제 기준을 높이겠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은퇴 투자 이민 같은 경우는 만으로 55세 이상이 넘게 됐었을 때, 그때 이제 적용이 되는 거다 보니까 금액을 일반 투자에 비해서도 한 2억 정도 낮게 책정이 돼 있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외국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 55세 이하냐, 55세 뭐 넘냐, 이거를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해서 아예 그냥 이번에 은퇴 투자 이민 같은 경우는 폐지를 시켜버린다라는 거고요. 일반 투자 이민 같은 경우는 기존에 5억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10억으로 상향한다라는 것이고, 고액 투자 또한 마찬가지로 15억에서 30억 가까이로 상향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준을 높이겠다라는 거냐? 이유를 들어보니까 제도가 처음 도입되고 난 뒤에 이게 한 10년 정도 됐는데 투자의 기준 금액의 변동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물가도 변했고 화폐 가치도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정 기간 투자금 예치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그래서 영주권 쇼핑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금 자체를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한 몇 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F5 비자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그냥 개꿀이다라고 해가지고 영주권 쇼핑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이게 좀 악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나 이런 식으로 많이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또 중국 사람들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서 투자 같은 걸 더 활발하게 하고 부동산 같은 거를 사들이는데 뭐 기준 같은 것도 굉장히 완화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땡큐 장사인 거겠죠. 원금 보장까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이걸 이제 뜯어 고친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법무부가 이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이 제도를 고치겠다라고 했던 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시는 바처럼 2021년도 문재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투자이민 제도를 대폭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밝혔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내용과 거의 골자는 같았어요. 보시게 되면은 일반 투자 같은 경우는 기준 금액을 7억으로 상향하겠다. 그러니까 뭐 지금 같은 경우는 10억으로 상향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7억으로 상향하겠다라는 것이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랑 비슷한 취지로 시도를 했던 것이죠.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시도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이제 입장문까지 발표하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상향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뻔한 것이죠.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특히나 거의 한 80% 가까이나 뭐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익을 누리고 있는 이런 제도를 손보는 거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 본인 스스로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왜? 베이징 대학교 같은 데 가가지고 중국을 높은 선봉으로의 나라라 그러고 대한민국은 낮은 뭐 골짜기다 뭐다 뭐 이딴 식으로 표현하는 인간이다 보니까 저걸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해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중국을 상대로 해서 대한민국이 주권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모습, 요걸 이제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보여준 게 한 가지가 더 있죠. 싱하이밍 대사가 한동훈 장관을 작년에 이렇게 이제 예방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싱하이밍 대사가 한동훈 장관을 만났던 이유, 그리고 이번에 리짜이밍이 싱하이밍 대사랑 만나기 전에 마찬가지로 싱하이밍이 또 한동훈 장관을 만나려고 몇 번이나 요청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이제 한동훈 장관이 거절을 했었는데 그때 만났던 게 됐던가 이번에 이제 또 만나려고 했던 게 됐던가 뭐가 됐든지 간에 싱하이밍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딱 한 가지였어요. 한동훈 장관이 선거 제도를 개편하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총선이나 대선이 아니라 지방선거에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 선거할 수 있는 권한 그거를 이제 박탈시키겠다라고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싱하임이 그렇게나 한동훈 장관을 만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이미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표본 자체가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 가지고 몇만 표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만큼 표본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중국인들이 지방선거에 투표하게 되는 경우가 외국인들 전체 비율 중에서 마찬가지로 한 80%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중국의 입김에 따라서 친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충분히 당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지금까지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서가지고 개편을 시켜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중국을 상대로 주권적인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또 뭐도 있었습니까? 외국인 건강보험과 관련돼 가지고 이 수혜를 압도적으로 누리고 있던 사람도 중국인들이었는데 중국인의 경우에서만 외국인 건보가 적자가 났었고 그리고 작년에 낸 돈보다도 중국인들이 229억이나 더 타갔었다라는 것이죠. 저것도 뭐 개편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뭐 본인뿐만 아니라 한국에 들어왔었을 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싹 다 그냥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근데 이게 웃긴 게 대한민국은 사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보험이나 그리고 또 의료 기술이나 비용이나 모든 것들이 세계 최고 선진국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뭐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들어와가지고 그런 식의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가족들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피부양인들까지 거꾸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중국에 갔었을 때는 그런 보상을 받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적으로 봤었을 때 이미 이게 말이 안 됐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나 지금의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다? 찌소리도 한 적이 없었다. 왜? 중국의 눈치 보느라 바쁘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싱하이밍을 만나러 가가지고 이재명이가 무슨 뭐 중국의 오염수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나 무슨 뭐 후쿠시마 처리수라고도 얘기 안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넘어가지고 핵 폐기수다 이런 얘기까지 이재명이 하고 있는데 정작 지금 핵 폐기수를 갖다가 후쿠시마에 비해서 몇십 배나 더 방출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방출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이재명이 한마디라도 한다? 찌소리도 못한다. 당연히 그런 민주당의 수준이다 보니까 외국인 건강보험이 됐거나 중국인들의 경우에서만 적자가 난다라고 해도 수백억 가까이 되는 적자가 난다라고 해도 찌소리도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선거권과 관련된 문제가 됐거나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했었던 그런 어떤 투자와 관련된 영주권 문제가 됐거나 한마디도 민주당이 못하는 것이죠. 이거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상 제가 보기에 지금의 민주당은 그냥 과거에 이제 우리가 문재인 정권 당시에 북한의 대변인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북한의 대변인
대변인이 아니라 더 넘어가지고 중국의 대변인 노릇까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북한의 대변인하고 중국의 대변인 하겠다. 두 가지를 관통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쵸. 공산당이라는 거죠. 민주당은 그냥 공산당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네요. 상식적인 국민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대만 문제가 됐거나 21세기 민주사회와 전혀 맞지 않는 저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주권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리짜이밍 또 어떤 사람들은 찌짜이밍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찌짜이밍이 조금 더 어감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가 됐든지 간에 찌짜이밍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고 있는지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제가 보기엔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주권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을 심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